김만복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성실한 경비원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이 가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그는 매일같이 입주민들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았고 이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특히 최근 이사 온 젊은 입주민 박태술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으며 경비원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주차 지도를 부탁하면 태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비 주제에 감히 명령이야? 그날부터였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조용한 일상에 거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솔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20년 된 오래된 단지였습니다. 한때는 중산층의 꿈이 모여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놀이터의 그네는 삐걱거렸으며 주차장의 바닥은 오랜 세월의 무게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이곳은 그저 집이었습니다. 새벽 5시 다른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김만복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경비실 안에서 그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김만복 할아버지는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는 입안으로 중얼거리며 경비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손길은 젊은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키에 구부정한 등,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맑게 빛나는 눈동자만이 과거의 그를 조금이나마 짐작케 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청솔 아파트에서 일한 지는 벌써 7년이 되어 갔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그저 경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알더라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파트 한 구석에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김만복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순찰했습니다.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꼼꼼했고 눈빛은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이상 없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출근 시간이 되면 김만복 할아버지는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90도로 꺾여 있었고 입에서는 언제나 정중한 인사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 사모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김 부장님, 오늘 회의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모든 입주민의 이름과 직업, 가족 관계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간혹 눈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의례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그런 무심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더 각자의 소유물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빠진 채 걸어가는 젊은이들, 비싼 자동차의 열쇠를 손에 쥐고 우쭐대는 중년들, 아이들의 학원비를 걱정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부모들. 그들에게 경비원 할아버지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김만복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봄에는 단지 내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여름에는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정자 아래 부채를 비치했으며 가을에는 낙엽을 말끔히 치웠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새벽부터 나와 길을 치웠습니다. 사계절 내내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솔 아파트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왔습니다. 104동 1403호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이전에는 오랫동안 그 집이 비어 있었기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이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듣자 하니 젊은 사업가라던데 외제차를 탄다더라. 혼자 산다고 하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박태수.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단번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삭발에 가까운 짧은 머리, 귀 뒤로 살짝 보이는 용문신, 그리고 손등을 따라 올라가는 검은 문신들. 그는 고급 브랜드의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단추를 반쯤 풀어 헤친 셔츠 사이로 목까지 이어진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있었고 굵은 금목걸이가 그의 두꺼운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조폭 보스처럼 등장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새로운 입주민을 맞이하기 위해 정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오신 입주민 분이시죠? 저는 이 아파트 경비원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의 인사를 무시한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지나쳐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순간 김만복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은 순간적으로 박태수의 목덜미에 새겨진 문신을 포착했습니다. 청룡과 흑룡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양이었고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허공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흥미롭군.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박태수의 차가 주차선을 넘어 다른 주민의 자리까지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님, 차량을 주차선 안쪽으로 바르게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어서요. 박태수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치자 셔츠 칼라 너머로 문신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뭐? 경비 주제에 감히 명령이야? 그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생겼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가 낸 관리비로 월급 받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알았어? 박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김만복 할아버지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균형을 잃은 김만복 할아버지는 벽에 부딪혔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태수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셔츠 칼라 너머로 드러난 목덜미의 문신이 잠시 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용의 비늘과 뱀의 혀가 엮인 복잡한 문양이었고 그 아래로는 알 수 없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그것에 머물렀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조용한 일상에 거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박태수는 점점 행동이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쓰레기를 경비실 앞에 내던지고 일부러 차를 엉망으로 세워놓고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도 김만복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모욕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이 하나 제대로 못 자르는 아파트가 문제야. 아주 썩었어. 김만복 할아버지는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같은 미소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날카로운 그의 눈은 태수의 수상한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치 취미를 찾은 듯 그는 김만복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커피를 경비실 바닥에 쏟아부었고 또 어느 날은 경비실 앞에 담배꽁초를 수십 개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나가면서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박태수가 담배를 피울 때면 굵은 금반지가 박힌 손가락 사이로 담배를 거칠게 쥐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작은 문신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고 각 손가락 마디마다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쥘 때마다 그 문신들이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치우는 게 당신 일 아니던가? 열심히 해, 늙은이. 김만복 할아버지는 말없이 쏟아진 커피를 닦고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관절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청소를 마쳤습니다. 만복 할아버지, 왜 그런 사람한테 대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같은 단지 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영희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희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영희 여사는 더 말을 꺼내려다가 김만복 할아버지의 평온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노인들처럼 약해 보이지 않았고 그 눈빛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경비실로 돌아가자 영희 여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맞나? 그분이 정말 소문은 이랬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 과거에 그는 특별한 일을 했었다는 것. 하지만 그런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고 사람들은 그저 그를 경비 할아버지로만 기억했습니다. 한편 박태수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파티를 열거나 술에 취해 다른 주민들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쌓여갔지만 관리사무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박태수가 주요 건설사의 고위 임원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몰랐던 것은 그가 실제로는 지역 폭력 조직의 간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조직 내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목을 감싸고 있는 용 문신은 그가 조직에서 용맨롱멍이라 불리는 파벌에 속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대형 건설사 중역이래. 함부로 건들면 우리 아파트 재건축에 불이익 받을 수도 있대. 이런 소문이 퍼지자 주민들은 점점 박태수의 행동에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일부 주민들이 직접 항의하러 가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협박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박태수는 항의하러 온 주민 앞에서 일부러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칼과 해골, 그리고 뱀이 엮인 기이한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 광경만으로도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물러섰습니다. 니들이 사는 이런 쓰레기 아파트 몇 채 사들여도 내 월 수입보다 적을걸? 꺼져! 그런 말에 주민들은 분노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태수는 이제 아파트의 작은 왕이 된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태수는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비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노인네 말이야. 웃기지? 경비일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마 평생 그런 일밖에 못 해본 무능력자겠지. 김만복 할아버지는 그 말을 모두 들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경비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펜은 일정한 속도로 종이 위를 미끄러졌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를 본 박태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모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노인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야, 경미, 내 말 안 들려? 너한테 하는 말이야. 김만복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님,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광채가 그의 눈에서 번쩍였습니다. 순간 박태수는 무언가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차, 새 차에 지금 당장. 그가 말하며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뚝 가득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칼과 해골,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이 그의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진 작은 문신들이 주먹을 쥘 때마다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뭐, 내 업무가 뭔데? 여기 앉아서 졸고 월급이나 축내는 거 아니야? 태수는 굵은 금반지가 박힌 손가락으로 김만복 할아버지의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그의 목에 난 핏줄과 함께 문신의 용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경비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님, 제 일은 이 아파트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차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박태수는 경비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목의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용의 눈이 마치 김만복 할아버지를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이 개자식이 반항해. 너 같은 늙은이 당장 잘라버리게 할 수도 있어. 김만복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태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박태수는 더 이상의 행동을 멈추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셔츠 안에서 드러난 문신은 마치 그의 감정을 대변하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고 봐. 늙은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날 이후 박태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김만복 할아버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앞에 쓰레기를 던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밤중에 일부러 소란을 피워 김만복 할아버지를 깨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관리사무소에 수십 번 민원을 넣어 김만복 할아버지를 해고시키려 했습니다. 그 경비, 자는 걸 봤어요. 주민들에게 불친절해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요. 온갖 거짓 민원이 들어왔지만 다행히 관리사무소장은 김만복 할아버지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관리사무실은 어쩔 수 없이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주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만복 할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무실장의 말에 김만복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김만복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아파트를 순찰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의 시선은 곳곳을 살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과 박태수의 집 주변을 여러 번 맴돌았습니다. 그는 박태수의 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차량의 번호판 테두리가 비정상적으로 두껍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역시 그의 입에서 짧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김만복 할아버지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자주 박태수의 동선을 확인했고 밤중에도 자주 깨어나 창밖을 살폈습니다. 박태수는 이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른 주민들과 다투는 일이 잦았고 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논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완전히 썩었어. 이 늙은이 하나 제대로 못 자르는 아파트가 문제야. 아주 썩었어. 그는 주민회의에서도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를 피했지만 몇몇은 그의 배경을 의식해 비위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만복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아침이면 청소를 하고 낮에는 택배를 정리하고 저녁이면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그의 눈은 박태수의 수상한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가을날 저녁,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일찍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달빛 하나 스며들지 못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더욱 침침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로 불안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었고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는 희미한 천장등을 일그러지게 반사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지하 주차장의 CCTV 모니터를 평소보다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박태수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만한 모습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끝내고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거나 낯선 사람들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깊은 밤중의 주차장에서 이런 행동들은 분명 수상쩍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40년간의 경찰 생활에서 얻은 직감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전 아무도 모르게 지하 주차장 구석구석에 초소형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위치였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그의 경비실 안낡은 노트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30분, 김만복 할아버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박태수의 검은색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주차 지정석이 아닌 가장 구석진 어두운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10분 후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윈도우 틴팅이 짙게 되어 있어 전혀 보이지 않는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녹화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 고개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는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김만복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렸습니다.
네 사람은 박태수의 차 주변에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긴장된 몸짓에서 평범한 만남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태수는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큰 검은색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꺼내 승합차에서 온 남자들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들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화면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김만복 할아버지는 그 안에 가득 찬 현금 다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는 박태수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박태수는 재빨리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래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남자들은 곧 승합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녹화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는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고 거래 장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에서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USB에 모든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40년간의 경찰 생활이 그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은 증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김만복 할아버지는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래된 동료인 형사과 정 반장에게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정 반장은 그가 은퇴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만복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박태수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김경비, 박태수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방금 지하 주차장에서의 일 혹시 뭐 봤어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이요? 아니요. 저는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비실 내 금연 표지판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무시하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봐요. 김경비,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가끔 모른 척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뭘 봤든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이라니요. 제가 뭘 알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김만복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쓸데없이 지하주차장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일은 그냥 이 경비실에 앉아서 고분고분 인사나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증거를 지금 공개할지 아니면 더 지켜볼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포트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박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렸어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천천히 2개의 머그잔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한 잔은 박태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오신 손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을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없네요.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입맛이 좀 독특해지지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50만 원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는 수고비라고 생각하세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봐요. 노인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돈이면 당신 한 달 월급보다 많을 텐데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천천히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김만복 할아버지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거 받고 입 다물라고요? 안 그러면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안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박태수 씨. 박태수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김만복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협하시려는 건가요? 박태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 노인이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제가 당신의 거래를 모른 척하길 바라는 거겠지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박태수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할아버지가 꺼낸 것은 단지 낡은 가죽 지갑 하나였습니다. 그 지갑은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죽은 수십 년간의 사용으로 부드럽게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살짝 해진 상태였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지갑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박태수 씨. 그는 테이블 위에 신분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분증에는 젊은 시절의 김만복 사진과 함께 경찰청 범죄수사국 특수수사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김만복의 눈빛은 지금과 다름없이 예리했고 확고했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30년 전 내가 마지막으로 이끈 작전에서 우리는 전국 최대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조직의 두목은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그 두목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박태수의 눈에 충격과 공포가 스쳤습니다. 어떻게? 용의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건 제 전문이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처음 당신이 이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부터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똑같은 눈빛, 똑같은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오만함입니다. 박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까? 당신이 일부러 이 아파트 경비를 자원한 거라고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은퇴했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아파트를 선택한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을 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트북을 열어 지하주차장에서의 거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오늘 밤 거래한 모든 증거입니다. 박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잖아요. 영장도 없이 이런 짓을. 김만복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전송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 이제 움직여도 좋음. 벌써 모든 증거는 경찰에 전달됐어. 지금쯤 내 거래 상대방도 마약 수사대에 의해 미행 중일 거야. 박태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당신은 그냥 아파트 경비였잖아. 그래, 나는 경비원이야. 김만복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40년간 이 나라의 법을 지켜온 경찰이었지. 그리고 경찰은 은퇴해도 경찰이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나?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늙은이가 널 끝장낸 거야. 박태수는 경비실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문 앞에는 여러 명의 경찰이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사람은 김만복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만보가. 역시 너는 은퇴해도 여전하구나. 정, 반장. 김만복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경찰들은 박태수에게 권리를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가 밖으로 끌려나가기 전 김만복 할아버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알아둬. 박태수,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으니까. 박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패배와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경찰차로 이끌어갈 때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 반장은 김만복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작전이었어. 덕분에 우리가 몇 달째 추적하던 마약 거래선을 잡을 수 있게 됐어. 김만복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이 아파트의 안전은 내 책임이니까. 역시 넌 은퇴해도 경찰이야. 정 반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본부로 와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줄래? 팀원들이 전설적인 독수리 김만복 선배를 만나고 싶어 해. 김만복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40년간의 경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샘 수사, 위험한 잠복, 치열한 추격전. 그 모든 순간들이 그를 지금의 김만복 할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경찰들이 모두 떠난 후 김만복 할아버지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새벽의 어스름한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젊고 패기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의 정의감과 책임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덮고 경비실 창문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이 아파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입주민들을 정중히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 중 대부분은 김만복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은퇴해도 경찰이야.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정확히 6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실 앞에는 이미 많은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70대의 이사회장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만복 씨 아니, 김 경감님,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고 계셨다니. 김만복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호칭은 이제 옛날 일입니다. 그냥 만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아파트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주민들은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종종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젊은 주민들은 그의 경험담을 들으려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그를 슈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한 달 후 주민회의에서 김만복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 감사패와 함께 경비원 휴게실 개선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좁고 낡은 경비실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편안한 의자와 최신 안전 장비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태수의 사건으로 조명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근 경찰서는 이 아파트를 범죄 예방 우수 단지로 선정했고 다른 아파트들도 노인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그는 경비실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동료들, 그리고 그가 검거했던 수많은 범죄자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수와 닮은, 하지만 더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박정호, 김만복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길을 따를 줄은 몰랐구나. 30년 전 김만복 할아버지가 해체시킨 그 조직의 두목이 바로 박정호였습니다. 그가 체포되던 날 그의 마지막 말이 김만복의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박태수였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태수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오던 첫날부터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인내심 있게 경찰관의 본능으로 모든 증거를 수집하며 마침내 정확한 시점에 행동한 것입니다.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김만복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사슬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30년간의 긴 임무가 마침내 완수된 것입니다. 그날 밤늦게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배님, 박태수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남은 조직원들까지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선 그는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 창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모든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복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원에서 주민들이 그를 위한 작은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모든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슈퍼 할아버지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노인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할아버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 한 젊은 주부가 5살쯤 된 아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준이가 할아버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작은 남자아이는 수줍게 김만복 할아버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모두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날 밤 김만복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경찰이 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김만복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실에서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사에 모든 주민들이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만복 할아버지, 오늘도 평안하세요. 그리고 그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평생을 정의를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작은 경비실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